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9월 29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41,900달러 마이너스 2%, 이더리움 2,800달러 마이너스 3%, 에이다, 리플, 솔라나하고 폴카다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 미국 디폴트 이슈로 인해서 코인 시장 강하게 충격이 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리플, 도지코인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고 유니스왑은 대량의 중국 본토 자금이 해외 탈중앙화 거래소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니스왑 노드가 증가하고 거래량 같이 올라가면서 유니스왑 플러스 7% 상승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ABC도 하락장 다른 코인들 하방 압력 강할 때 급등을 했는데 익절하시라고 전체 공지를 드렸고요. 비록 비트코인이 국내 언론에서 시즌 종료다, 힘들 것이다 이야기는 하지만 가장 무서운 지점 공포의 극 29일 오늘이었습니다. 주식, 코인 모두 다 하락을 했는데 애플이 마이너스 2%,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3% 급격히 하락한 거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 정도의 하락했다는 것은 상당히 방어를 잘 해줬다 볼 수가 있고요. 2월하고 3월 같았으면 하루 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까지도 나올 수 있었죠. 그런 경험 다 한 번씩 해봤었고요. 9월 7일 비트코인 6만 개 청산부터 9월 23일 FOMC 미팅까지 계속해서 시장의 변수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투자자들은 공포에 손절하고 관망세로 유지는 하지만 코인에 대한 믿음 강한 홀더들은 기관들을 중심으로 최근 하락장에 코인을 추가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현금 투입에 한계가 있어서 이 같은 좋은 추가 하락장에 매수를 못하는 거지만 기관들 매수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42,000달러에서 조금 하락은 했지만 42,000달러 지지선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낮고 단타 투기꾼들 코인 시장에서 빠져가면 갈수록 코인 시장 향후 재반등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인 주식 모두 단기에 단타 매매하면서 운이 좋아서 단기에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긍정적인 투자자나 장기 투자보다는 절대 못하고요. 코인 시장이 비록 고위험 투자 상품으로 분류는 되었지만 5월 대폭락을 겪고 다시 재차 상승한 비트코인 가격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투기 자본 비중은 적어졌고 이성적인 투자자들이 늘어났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 모두 현 시점같이 200일 이평선 안에 코인 가격이 위치해 있을 때는 누구나 더 하락이 올 것이라는 공포도 있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투자자도 적지 않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비트코인 가격 마지노선을 4만 달러 그것보다 더 하락이 오면 비중을 조절할 것이다 생각하면 좋을 듯 하고요. 절대 부담 없는 자금으로 투자하셔야 되고 대출이나 마진 거래는 자제하셔야 됩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CNBC 인터뷰에서 4분기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미국 국채 비중의 축소를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더 오를 것이니까 국채 투자 비중을 줄여라 블랙록이 얘기했고요.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주식하고 코인 시장에 부정적이라는 이야기고 코인이 추가로 더 하락이 올 수 있다고 블랙록이 이야기하는 거죠. 블랙록의 거시경제 분석가 크레이크 존스는 CNBC에서 연말 10년물 국채 금리가 1.5%에서 1.75% 수준까지 더욱 상승하고 나스닥하고 코인 하방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 강조를 했고요. 미국 국채 금리는 1.55% 플러스 4.18% 급등하면서 2월에 나스닥하고 테슬라 폭락원 시점과 비슷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코인 시장도 2월에 인플레이션율 높게 발표되고 국채 금리 1.6% 급등 나오면서 2월 10일에 중복된 악재로 인해서 마이너스 10% 폭락을 했었고요. 하지만 2월처럼 현재 시장이 신규 투자자 위주의 코인 시장이었다면 코인도 여기는 주식들하고 하락폭이 비슷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코인도 갈수록 변동성은 작아진다. 하락폭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보다 더 작은 2% 수준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부터 계속 신고가 찍고 상승하는 폭이 커졌지만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까지 실적 잘 나오는 빅테크주들 마이너스
3%는 시장에 크게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무엇보다 구글이 마이너스 3.72% 급락은 시장의 외부 환경이 주는 충격이 상당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 오르면 금융주들도 어제처럼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마이너스 1% 하락을 하면서 금융천재 워렌 버핏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볼 수가 있죠. 나스닥이 가장 많이 하락해서 마이너스 2.84%, 15,000포인트 유지를 못하고 14,500포인트로 마이너스 폭이 가장 크고요. 최근같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이유는 미국 대출 한도 확대 정책을 두고 민주당, 공화당 서로 논쟁을 벌이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바이든 정부가 아프간 철수 이후 낮아진 민주당 바이든 지지율을 미국 공화당이 이제서야 기회가 왔다 하면서 집요하게 민주당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 낮추려고 공략을 하는 거고요. 트럼프 정부부터 이어오던 아프간 철수 이번에 급하게 진행시키면서 민주당 정부의 부정적인 마인드가 강해졌고 물가 상승하고 9월에 추가 실업수당 종료, 부동산 가격 18.7% 급등까지 이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바이든 지지율을 끌어내렸고 공화당의 입김이 세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거고요. 트럼프는 2024년 다시 재선 도전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 무능하다, 이런 얘기도 스물스물 나오죠. 그런데 아프간 미군 철수는 미군뿐만 아니라 영국, 러시아 모두 중동 주요 거점이 아프간에 진입했다가 철수한 경험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점령을 해도 이득될 것이 없고 장기가 주둔하면서 재정지출 확대는 최근 같은 미국 디폴트 이슈 되는 시점에서 낭비라고 민주당하고 바이든 정부가 생각을 한 듯 합니다. 코인의 운명의 날은 미국 시간 9월 30일 이후로 디폴트 셧다운이 될 것인지 아닌지 결정이 나고요. 8월에 이미 공화당에서 1조 인프라 보양책을 통해서 사원 통과까지 하면서 부분적인 확대에 동의는 했지만 9월 말 이번에는 또 3.5 트릴리언 추가로 통과해 놓으려고 하니까 공화당 전체하고 민주당 10명 의원 모두 반대하는 거죠. 한 번에 다 통과시키면 단기에 인플레이션율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 높아진 부채 상한은 옐런 재무장관이 세율 개편을 통해서 지급 가능하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결국에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것은 빠르게 부양책으로 돈을 풀어서 서민 경기 살리고 대기업 빅테크주들에게 세금 인상해서 부채를 막겠다 하는 거죠. 하지만 친기업적이고 긴축을 좋아하는 공화당은 이런 민주당의 정책에 전면 반대하면서 셧다운 우려가 나온 거죠. 최근 미국 셧다운으로 인해서 코인 주식 가격 하락 추세가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역대 미국 셧다운 이후 미국 주가 흐름과 함께 연관지어서 시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셧다운은 한국 언론에서 국가 부도다, 1997년 한국 IMF를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공포 뉴스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의 셧다운은 2018년, 2019년에도 셧다운이 있었고 1970년대, 1980년대도 셧다운이 존재했습니다. 셧다운 시기는 최장 22일에서 짧게는 하루 만에 셧다운이 끝나기도 했고요. 민주당, 공화당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건데 길어도 30일 안에는 종료가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하고 19년 셧다운은 주요 주체가 공화당이었고 트럼프가 재정 확대하려고 하니까 공화당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경고를 한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모두 통과가 되었고요. 관건은 얼마나 현재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가입니다. 2018년 12월 21일 트럼프 때는 23일 셧다운이 되었고 95년 클린턴 정부에서는 21일, 카터는 17일, 오바마 정부에서는 16일 등 정치 가장 잘한 오바마 대통령 또한 15일 이상 길게 셧다운이 유지가 되었고요. 오바마 정부에서 가장 이슈화된 법안은 헬스케어였습니다. 의료보험제도 개편하고 확대된 보험 적용 범위가 중요했죠. 미국이 오바마 정부 이전에는 서민들한테도 의료보험 적용되기가 어렵고 지금도 미국 의료가 비싸다 얘기가 많죠. 하지만 여기 역대 셧다운 히스토리에서 당시에 모두 중요한 이슈가 있었지만 현재 코로나 사태 이후 재정 확대하는 정책하고는 중요도의 차이가 매우 다릅니다. 15일 동안 셧다운하는 것은 좀 어려울 듯하고 늦어도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민주당, 공화당 모두 합의를 해야 되고 두 정당 모두 경기도 안 좋은데 내년 중간선거 의식에서 무리한 조정은 양당 모두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셧다운이 종료되는 지점은 양당의 합의가 끝났다는 거고 코인이나 주식 모두 급반등 올 수 있는 거죠. 이 기간이 9월 30일 이후에 이틀 3일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장은 15일, 20일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합의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지지선 잘 버텨줘야지 다시 5만 달러 반등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선물 청산 지수를 보면 9월 7일 대규모 롱 포지션 청산 이후에 4만 6천 달러대에서도 대규모 비트코인 청산이 일어났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롱 포지션 청산 비중은 확실히 적어졌다 볼 수가 있고요. 시장의 코인 긍정론자보다도 숏 포지션 하락 올 것이다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고요. 비트코인은 항상 변동폭이 플러스 6%, 플러스 10% 되기도 하지만 마이너스 10% 이렇게 극으로 나눠지는데 코인 선물 때문에 이런 단기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선물에서 단기에 롱 포지션 청산으로 물량이 많이 나오면 하락폭이 커지는 거고 숏 포지션 청산하면 비트코인 가격 급등을 하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 선물의 미결제 약정 수치를 보면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은 왔지만 오히려 선물에서 중립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비중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비트코인 다시 호재가 생기면 롱 포지션으로 포지션 옮기고 코인 가격 급등을 먹으려는 투자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